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참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종각에 있는 피자집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종각 피자집에서 열린 생일 파티, 불려서 생파, 사저 시위,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논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출근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의 시위에 대해서 입장을 윤 대통령이 밝혔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다. 법과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원칙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옹졸하다, 졸렬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박용진, 졸렬하기 짝이 없다. 피해를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드러냈다. 현 대통령을 향한 시위가 전 대통령에 대한 시위와 같냐라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인도적 테러를 용인하는 발언이다. 국민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옹졸함의 극치다라고 옹졸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렇게 맞대응했는데 타인을 향한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고 말한 게 누구냐? 라고 반박합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양념 타령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돌아간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에 발끈하며 고소고발전을 펼치는 모습이 이율배반적이다. 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하실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왜냐하면은 법을 지금 법상 어떤 규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러한 진짜 시위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국민의 공감대를 맞춰서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국민 고통을 외면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국민 고통을 외면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계시던 때 그때 얼마나 청와대 주변에서 시위를 많이 했습니까? 정말 주민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정말 본인의 정부,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런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정말 그러지 말아라, 시위를 자제해라, 아니면은 정말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고통을 받는 시민들에게는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제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잘하고 잘못할 거 떠나서 저도 시위 문화에 대한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이것을 위한 필요한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시위를 자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며 옹졸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했던 것을 양념이라고 추켜 세우더니 그 목소리가 본인에게 돌아가니까 왜 자제하라고 얘기 안 했냐라고 옹졸하다고 하느냐, 내로남불이냐라고 또 맞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전주혜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 전은기 의원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너도 당해봐라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가 되고 있는데 전 대통령은 왜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권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활동밖에 없는데 정치적 활동도 대놓고 할 수 없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더 맞지 않고 더 내로남불인 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할 수 있으니까 법대로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집 앞에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 앞에서는 실제로 욕설과 아까 수갑 사진도 봤죠. 수갑을 걸어놓은 형태의 시위 형태도 봤고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듣기 거북할 정도의 욕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직 지금 용산에 있는 우리 집무실 앞에는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6차례 정도 집무실 앞에서 하는 집회는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이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내로남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법대로 원칙대로 집무실 앞에도 할 수 있으니까 전직 대통령 집 앞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까놓고 보면 용산 집무실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법을 안 지키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했지만 경찰이 안 된다고 하니 하지 마라. 이것이 저는 진정한 내로남불이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이라고 두둔했던 것과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대통령은 법안인 정치하는 자리다. 과격 시위 자제를 당부하고 문 대통령에게 위로를 전했다면 양념 발언과 비교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념이라고 했던 것은 뭐 많은 국민들이 다 비판을 하고 있는 이미 이제 지난 사실인 거고 그거와 비교되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집무실 주변도 시위 허가되니 법대로 하면 된다고 했지만 생활 공간이 사저와 업무 공간인 집무실은 다르다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집시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평화적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안 된다.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지되어 있는 집회나 시위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위헌정당의 집회나 시위, 그다음 두 번째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 이 2가지는 금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문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이 두 번째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 개정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집시법에 그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100m 이내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관저들도 다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는 그 집회 시위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빠진 게 뭐냐면 대통령 집무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저들은 다 안 되고 그 대통령 집무실은 국회의장, 법원, 헌재인데 대통령 집무실이 빠진 건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옛날에 그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법에 흠결이 이제 생긴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참에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저는 금태섭 의원 전 의원 이야기에 그 공감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욕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명예훼손, 모욕, 폭행 이런 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의사표현의 한계를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통령 되시기 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방송에 나와서 나는 대통령이 돼도 내가 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비난이 와도 나는 참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 그다음에 또 그 대통령 되신 다음엔 또 뭐라고 하셨냐면 2020년도에 대통령 욕해가지고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재임 중에도 그 본인을 비난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갖다가 했고 이번에도 뭐 한 달 정도도 아직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물론 이제 굉장히 참기 어려운 모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직접 나가가지고 그분들하고 도대체 뭐가 불만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그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나서 그리고도 안 됐다. 그 다음에 더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그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대통령 퇴임하신 지 한 20일 만에 형사 고소를 한 거는 조금 좀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합법에 가장 좀 뭐랄까 아쉽다라고 느끼는 거는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어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민에 대한 그 애민 의식이 좀 부족하다. 법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치가 다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 전 대통령 사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저 옆에 있는 부분들의 국민 아닙니까? 그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전통이 중요합니다. 누가 했던 그 자체 공과가 있죠. 정치라는 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반대했던 찬성했던, 사실 퇴임하고 나시면 조금 평화롭게 그냥 일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좀 보호해주는 그런 우리 국민의 어떤 높은 어떤 품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에 살아 계시는 분들이 참 고통스러울 텐데 마음이 아프다.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대통령이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공감대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고 법이니까 돼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도 당해보라, 이런 뭐 야당의 어떤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뭐 용산 갔을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왜 못 나왔냐, 나는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용산으로 옮기다 보니까 왜 전직 대통령이 용산으로 나오기가 힘들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와야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주변에 있는 뭐 참모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더 성공하는 대통령에 가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